조금 특이한 증거로는 집에 그 강아지 때문에 설치했던 홈캠에 이제 상간남이랑 스킨십을 하는 영상이 찍혔다거나, 아니면 그 아파트 공용 현관에서 세대 호출을 하면 세대 내 월패드에 그 방문자 사진이 찍히는데 그게 부정행위 증거로 쓰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택시 호출 내역을 봤는데 택시를 호출한 장소가 상간녀의 집 주소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입출차 기록이나 구글 위치 정보 같은 것도 요즘에는 증거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상간소송의 절차를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뢰인들께서 주로 하는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카톡 몇 개밖에 없는데 이것만으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상간녀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이걸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모텔 들어가는 사진은 못 찍었는데 이런 증거가 없어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상간소송을 하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상간자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로 궁금해들 하시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부부의 세계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지선우와 이태호는 15년 차 부부고 준영이라는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호는 지금 이름을 모르는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먼저 상간소송이란 뭔지부터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쉽게 말해서 상간자가 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으면 그 배우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거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인 건데요. 그런데 이 상간소송을 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물은 이 상간자의 인적사항인데요. 이 세 가지가 기본인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태호는 최근 들어서 자꾸 이제 퇴근도 늦어지고 주말에는 출장을 간다면서 이제 외박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내인 지선우 입장에서는 뭔가 느낌이 이상하니까 이제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결국 이태호의 카드 결제 내역에서 모텔 결제 내역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선우는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변호사의 답변은 이태호와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선우 입장에서는 아직 어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까지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러면 남은 거는 상간소송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지선우는 이태호가 바람을 피고 있는 거는 알지만 누구와 바람을 피는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간소송을 하려면 이 소송은 상대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 상간녀가 이태호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지선우 입장에서는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지선우는 지금 소송을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 준비물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이 부정행위 증거를 한번 볼게요. 부정행위의 증거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스킨십 하는 사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 부정행위의 범위를 굉장히 폭넓게 보고 있는데 간통을 포함하는 이제 개념으로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이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이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성관계나 스킨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 할 법한 호칭을 서로 쓴다거나 아니면 연인들끼리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를 하거나 함께 여행을 갔던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부정행위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의 종류와 형태에는 제한이 없는데요. 뭐 물론 모텔에 출입하는 직접적인 사진이 있으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흔히 말하는 뭐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전화통화 녹음,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흔한 증거로 쓰이고 있고, 조금 특이한 증거로는
집에 그 강아지 때문에 설치했던 홈캠에 이제 상간남이랑 스킨십을 하는 영상이 찍혔다거나 아니면 그 아파트 공용 현관에서 세대 호출을 하면 세대 내 월패드에 그 방문자 사진이 찍히는데 그게 부정행위 증거로 쓰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택시 호출 내역을 봤는데 택시를 호출한 장소가 상간녀의 집 주소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입출차 기록이나 구글 위치 정보 같은 것도 요즘에는 증거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뭐 명백한 증거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부정행위 정황을 의심할 수 있는 좀 약한 증거들도 여러 개가 합쳐진다면 뭐 스킨십하는 사진과 같이 명확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두 번째로는 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증거인데 이게 조금 중요해요. 보통 이제 상간자들이 주장하는 게 상대가 유부녀인 거를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히 이 두 명이 사귀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지선우가 이 상간녀에게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상간녀가 이들이 부부라는 걸 알고도 바람을 폈어야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태호가 자기가 뭐 돌싱이다, 이혼 절차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상간녀를 속였으면 상간녀 입장에서는 이 사람 또 피해를 입은 거니까 지선우가 이 상간녀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둘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에 뭐 오늘 와이프가 집에 없다거나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갔다 이런 대화를 한 게 있으면 이제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상간녀가 이제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을 했던 사건이 있는데, 이 상간녀가 남편이 결혼할 때 결혼식에 축의금을 계좌 이체했던 내역을 제가 찾아서 상간녀가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상간자 인적사항을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통상적으로는 이 상간자의 정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고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보통은 이름만 알거나 아니면 전화번호만 알거나 아니면 뭐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도 모르는데 같은 직장에 다니고 이름은 알고 있다. 이 정도가 통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일단 알고 있는 자료만으로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사실조회 절차라는 걸 통해서 인적사항을 조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그러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보내서 이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직장이고 이름까지만 알고 있다 하면 이 직장에 또 사실조회를 보내서 그 이름으로 된 직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뭐 계좌번호나 차량번호 같은 것도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의뢰인이 상간남의 다른 정보는 아무것도 모르고 상간남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도망가는 장면만 딱 찍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 번호를 특정해서 이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부터 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인적사항을 잘 모른다고 소송이 될지 말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이것은 소송 절차에서 충분히 보강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제가 여쭤볼게. 네. 저 준비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탐정을 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불법인가요? 탐정을 쓰는 게? 그러니까 탐정 자체는 합법적인 업무는 맞는데, 그러니까 탐정들도 사실 쓸 수 있는 방법에 제한이 많잖아요. 뭐 차로 미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차장에서 기다린다거나 뭐 그런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행동해서 뭐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것들은 합법인데, 뭐 도청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불법이라서 사실 탐정 자체는 합법이지만 탐정들이 쓰는 방법에 따라서 불법적인 증거 수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 인적사항을 네네. 알게 되는 것도 보통은 사실, 그 바람핀 배우자의 핸드폰 뒤져가지고 알아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이게 탐정으로는 인적사항 알아내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일단 오늘은 이 상간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물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 준비물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